옷을 모두 벗으시옵소서. 치로라기 하나 걸쳐선 안 됩니다. 18살 소녀가 마주한 것은 왕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객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진 치욕적인 알몸 수색. 그리고 마치 물건처럼 이불에 쌓여 어디론가 운반됩니다. 문 밖에서는 상궁들이 시간을 재고 문 안에서는 한 여인의 존엄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조선 왕실, 승은 제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밤으로 얻은 마마라는 칭호.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고독과 강제된 불임, 그리고 역사의 삭제였습니다. 오늘 화려한 궁궐 담장 뒤에 가려진 여인들의 비명, 그 잔혹한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왕조 500년, 구중궁궐 깊은 곳에는 왕의 여자라 불리며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 수만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꽃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꺾이는 순간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화려한 분칠 뒤에 가려진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한 제도 승은의 민낯을 추적하려 합니다. 1689년 숙종 15년의 어느 봄날 밤, 창덕궁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 11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밀라인으로 일하던 18세 소녀 연희의 처소로 서슬퍼런 기운의 대령 상궁들이 들이닥칩니다. 옷을 벗으시옵소서.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연희의 저고리가 벗겨지고 치마가 풀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18살 소녀가 마주한 것은 왕의 총애라는 환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처참히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왜 조선의 왕실은 승은을 입을 여인을 이토록 철저하게 발가벗겨야만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객 방지였습니다. 왕의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낼 수 있는 비수나 독침을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보안 검색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잔인한 상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에 들기 전 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왕의 유의를 위한 물건임을 각인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지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은 떨고 있는 연희의 몸을 커다란 소미불로 돌돌 말았습니다. 마치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포장하듯 그녀의 얼굴까지 완전히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내관들이 들어와 이불 뭉치가 된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연희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밖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관들의 거친 숨소리와 복도를 걷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만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둔탁한 느낌과 함께 이불이 펼쳐졌을 때 연희의 앞에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 숙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어두운 침전, 알몸의 소녀와 왕. 그러나 왕은 그녀의 고통이나 이름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소모할 도구를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뿐이었죠. 그 순간 문 밖에서 정적을 깨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천히 하시옵소서. 대령 상궁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연달아 외치는 이 소리는 왕의 성행위가 국가의 공식 업무임을 선포하는 신호였습니다. 침소 밖에는 4명의 상궁이 보초를 섰습니다. 한 명은 물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한 명은 붓을 들어 왕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의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상궁들이 숨소리까지 감시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합궁. 이것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낭만적인 승은의 진짜 모습입니다. 약 2시간 뒤 물시계가 멈추자 상궁은 가차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소입니다. 왕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나갔고 방 안에는 다시 알몸이 된 연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다시 이불에 쌓여 처소로 돌아온 연희에게 상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액체를 내밉니다. 대전께서 하사하신 녹용탕이옵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으니 몸을 보아라는 뜻이라지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탕약 속에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탕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번의 밤으로 승은상궁이라는 화려한 명패를 얻게 된 연희의 삶은 정말 신데렐라처럼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평생을 가둘 거대한 감옥의 시작이었을까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녀들의 눈물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마루를 닦던 종구품 나인 연희는 이제 마마라 불리는 정오품 승은상궁이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물동이를 나를 필요도, 선배 나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만을 위한 독립된 처소가 주어졌고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영광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날 밤 왕의 변덕 같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런데 승은을 입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연희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사했다는 그 녹용탕을 마신 뒤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아랫배를 쥐어짜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하혈. 상궁들은 그것을 기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무심하게 넘겼지만 사실 그것은 조선 왕실이 설계한 잔혹한 필터링이었습니다. 녹용은 성질이 뜨거워 자궁에 열을 내고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왕실은 왕의 혈통이 아무나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연희처럼 배경 없는 궁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훗날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죠.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사된 탕약은 사실 그녀들의 태중을 황무지로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스템 속에서도 기적처럼 아이를 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동료였던 20살 나이인 설화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설화의 임신 소식이 대궐에 퍼진 날, 궁궐은 축복이 아닌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한 궁녀의 몸에서 어찌 왕자가 나오겠느냐. 중전과 대비전,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설화의 처소를 몰래 방문했다가 목격하고 맙니다. 매일같이 정체 모를 약사발을 들이켜며 창백해져가는 설화의 얼굴을. 연희야, 아랫배가 끊어질 것 같아. 이 약이 정말 태교에 좋은 약일까? 설화의 물음에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밤중 설화는 핏물로 젖은 하얀 치마를 입은 채 가마에 실려 궁 밖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인한 출궁이라 적혔지만 그것은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더라도 이름조차 짓지 못한 채 생이별해야 했던 이름 없는 궁녀들의 잔혹사. 설화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여인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왕이라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 죽는 불나방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 모든 고통을 겪고도 연희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왕은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연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숙종에게 그녀는 수많은 궁녀 중 스쳐 지나간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달랐습니다. 승은을 입는 순간 그녀는 죽어서도 궁의 귀신이 되어야 하는 왕의 소유물로 박제되었습니다. 결혼은커녕 가족과의 만남조차 통제된 삶.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넓은 방에 홀로 앉아 다시 오지 않을 왕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승은 상궁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겨우 19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그녀는 산채로 박제된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이 숨막히는 고립 속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궁 밖의 세상은 그녀를 기다려 주었을까요? 승은을 입은 지 15년. 18살에 팽팽했던 연희의 얼굴에도 어느덧 33세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왕은 단 한 번도 연희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잊혔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궁궐이 피비람에 휩싸일 때도, 인현왕후가 복위와 죽음을 반복할 때도 연희는 죽은 듯이 숨죽여 지냈습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조 상궁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연희 마마, 이제 궁을 나가셔야겠습니다. 출궁 명령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왕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궁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늙거나 병들어 쓸모가 없어진 궁녀는 낡은 가구처럼 궁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15년 전 이불에 쌓여 들어왔던 그 신무문을 통해 연희는 작은 괴짝 하나만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얻은 자유. 하지만 궁문 밖의 세상은 연희가 기억하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행방조차 묘연했습니다. 18살에 멈춰버린 연희의 시간과 달리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희는 왕의 여자였습니다.
궁을 나갔어도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대역죄였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홀로 늙어 죽어가는 고독뿐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연희의 발길이 멈춘 곳은 한양외곽 은평의 가련동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궁말길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연희와 닮은 처지의 여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출궁한 승은 상궁들의 비밀스러운 정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연희는 충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10여 년 전 핏덩이가 된 채 가마에 실려 나갔던 설화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는 궁말길의 작은 초가에서 바느질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강제 낙태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설화는 매일 밤 텅 빈 요람을 흔들며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너도 들리니? 대궐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내 아이가 나를 찾고 있어. 설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말길의 여인들은 저마다의 지옥을 품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의 승은을 영광이라 믿으며 매일같이 창덕궁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왕을 저주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승은 상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소모되고 버려진 여인들의 집단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수만 명 여인의 자궁을 통제하고 그들의 평생을 저당 잡았다는 사실을요. 승은은 은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제사였습니다. 연희는 이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왕의 여자가 아닌 인간 연희로 살아가기로. 그녀는 설화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로 옷을 지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은혜가 없어도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끔 밤마다 들려오는 궁궐의 종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연희는 이 궁말길의 절망극에서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조 34년 1758년의 겨울, 궁말길의 낡은 초가에서 67의 노파가 된 연희가 마지막 숨을 내뱉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15년의 궁 생활과 34년의 유배 같은 삶이 담긴 빛바랜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멎기 직전 연희는 창덕궁 쪽이 아닌 자신이 태어났던 옛집 터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돌아가는구나. 연희의 죽음은 고요했습니다. 왕실 장부에 승은 상궁 연희지묘라는 짧은 기록 한 줄만을 남긴 채 그녀의 육신은 궁말길 뒷산 이름 없는 무덤가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유산도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의 혈통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수만 명의 여인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연희의 삶은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기록은 그녀를 왕의 소유물로 정의했지만 궁말길에서 보낸 34년 동안 연희는 그 누구의 여자도 아닌 동료들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 연희로 살았습니다. 설화에 미친 자장가를 멈추게 한 것도, 버려진 승은 상궁들의 손을 잡아 생계를 잇게 한 것도 왕의 은혜가 아닌 연희의 의지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조선시대 약 500여 명의 승은 궁녀 중 후궁이 되어 이름을 남긴 이는 단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연희처럼 단 한 번의 밤을 위해 평생을 저당 잡힌 채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10%의 숙빈 최 씨와 희빈 장 씨만을 기억하지만 진정한 조선의 안방을 지탱했던 것은 침묵 속에 살다 간 90%의 이름 없는 연희들이었습니다. 1989년 조선의 마지막 궁녀 김순옥 상궁이 세상을 떠나며 이 잔혹하고도 기이한 제도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 승은 제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거대한 명분 아래 개인의 존엄을 지워버리는 일이 과연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누군가를 도구로 여기고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낙인을 찍는 행위는 지금도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연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불에 쌓여 옮겨지던 그 밤의 공포를 공감하는 순간 연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녀는 500년의 억압을 뚫고 나온 주체적인 인간으로 우리 곁에 되살아납니다. 조선 왕조 519년의 화려함 뒤에는
단 한 번의 밤으로 평생이 결정되었던 수만 명 여인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려 합니다. 왕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삶을 견뎌낸 모든 연희들에게 이 기록을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